대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10월의 문턱을 넘어서니 가을 대추가 더욱 탐스럽지요. 대추 한 알이 붉어지는데도 그 수많은 고난을 거쳐야 하는데 사람이 성숙하고 익어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기 좋은 가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탁 트인 넓은 평야에 황금 물결이 출렁거리는 걸 상상하면서 들어보시죠. The River Plain입니다.
정말 넓은 평야를 이렇게 기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뭔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렇게 드넓은 평야를 막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온 세상이 그 땅이 꼭 누구네 번지수가 누구네 땅이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하늘 아래 이런 평야에 곡식들이 자라고 그것이 만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풍요롭고 뭐 만족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 저기서 저기까지 네 땅, 땅 따먹게 하다가 한 생애가 다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The Rebel Plane 오늘 10월의 첫 순서로 열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의료비가 예전에 비해서 8년 사이에 한 3배 정도나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60세 이상이 노후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신호가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겠죠.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고혈압 시달리고 여성들은 70%가 관절로 고생을 한다 그래요. 나이 듦 이코르 곧 질병 그런 이야기인데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이 세 가지의 삼중고가 요즘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뭐 이런 거 뉴스를 보거나 신문 보다 보면 좀 마음이 묵직해지죠. 여러분들도 피하고 싶은 뉴스이겠지만 또 피할 수만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혼율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워지고 그러니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는 그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근데 그 이후의 수명은 계속 길게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국가적인 대책도 없고 개개인이 대책 세우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무거운 소리들만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왜 사나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또 우리 주변에 당장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자매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말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나 그저 그런 생각뿐이신지요. 오늘 제가 같이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나누어 보고 싶어서 좀 자료를 찾다가 눈에 번쩍 좀 뜨인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국민의 97%가 모두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나라. 그리고 노숙자가 없고 거지도 없고 고아가 없는 나라. 우울증 환자나 노인성 치매, 정신질환자, 자살자가 거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이 지구촌에 있긴 있나요? 이게 불국정토 아닐까요? 히말라야의 불교 왕국 바로 부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탄 사람들이 작은 소득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8가지가 있던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삼중고를 겪는다는 이 고통을 우리도 좀 뛰어넘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 행복한 지혜 첫 번째, 부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바쳐 섬기는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탄 사람들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자기가 마음에 섬기는 존경하는 스승이 한 분 계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스승님의 사진을 놓고 사진 앞에 제일 먼저 경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을 공동체를 중요시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많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치관이 첫째, 인과를 믿고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인과를 믿으면 우리가 결코 남을 해치거나 괴롭힐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복을 지어가면서 기쁨을 느끼는데 관리들은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율을 지켜서
야생 동물도 죽이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수행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었으니 할 일이 없다,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이 든다는 것은 뭘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 마친 자의 마지막 돌아갈 길이라는 건 자기 갈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수행자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머리 깎고 먹물옷 입은 출가 수행자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수행의 길을 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말년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콧방귀 끼실 분이 많을 거예요. 부탄은 정부나 개인이 돈 벌기에 힘쓰기보다 현세의 삶이라는 건 순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생이라는 거예요. 영구불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시간 살게 되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짧은 순간적 삶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영혼까지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이 계속된다는 걸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내세로 가져갈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얼마나 많은 통장에 돈이 모여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건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선한 생각 하나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창고가 늘어나는 그 재산만이 내가 죽어서 가져갈 다음 생의 재산이 된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국왕이 먼저 가진 것을 나누고 검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왕정 체제를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바꾼 나라잖아요. 그리고 6번째가 교육비와 의료비가 무료인데요. 교사와 의사는 국가 공무원이고 해외 유학도 국가가 지원해서 생활비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암 치료를 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부탄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병원을 가야 될 경우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나라예요. 7번째, 국민 총소득 GNP가 아니라 국민의 총행복지수 HNP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1976년에 이 정책을 HNP를 중요하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때 모든 선진국이 다 콧방귀를 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불과 얼마 안 되는 20년도 안 되는 이 사이에 선진국이 부탄의 그런 정책을 닮아가느라고 배워가느라고 행복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탄에서는 4S가 있는데 simple, 단순하게 산다. 그 다음에 slow, 천천히 느리게 산다. 그 다음 3번째, small,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마지막 smile, 미소 짓고 친절하게 살아간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정말 행복의 경제학을 다시 이런 차원으로 연구해 간다면 우리가 우울증이나 많은 뿐만 아니라 노인성 치매라든지 자살, 이 수많은 모든 질병들 현대가 겪고 있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살아가는 것. simple, slow, small, smile. 이 4가지를 저도 가슴에 한번 새겨봅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가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빈곤하고 빈약하다면 아무리 열매가 매달렸다 해도 쭉정이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올 가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쭉정이만 남아있는 물기 빠진 그런 열매가 매달린 나무가 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Let's Ride Bikes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가을에는 마음만이라도 느리게 여유 있게 우리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가 보죠. Lately I've been trying to write every night, but nothing cool comes out.
Just a bunch of boring stuff about how life is good. There's cookies in the cupboard, beers in the fridge, some mugs in the freezer to pour them in. And I love my girl, and she thinks I'm alright. We built this little house and I sleep good at night. And my truck passed smog, I've been trying to jog. Sometimes that works out, other times I just drive to the bakery. And in the past, when the skies have been so clear and calm, I've looked inside to find the hidden storm and traded how it feels for all of the information. You'd be surprised at how my cynical mind can spin the look and sound of my life's headlines. I've made cinnamon rolls into fruitless hesitation. So I guess I should just smile at my neighbor's dog and fall asleep on the garage floor with my headphones on. And I can see it from where I stand. It's not really in my hands, it's more on my feet to take me wherever I'm supposed to be. And I'm sur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I'll be tangled in familiar webs. Uncertainties and past missteps will rise to meet me. Doubtful clouds will shroud grand designs, and self-consciousness will blur the line between happiness and things I'm told I should be doing. But for now, my dearest friend, let's ride bikes. 이 음악 들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디 막 여행 가고 싶으시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로가 다 자전거로 한번 놓여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통영, 부산 막 이런 데도 다 자전거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국토가 만들어져 봤으면 개인적 바람입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통일 기원하는 뭐 콘서트도 열리고 하면서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원정대들이 출발했잖아요. 자전거로 평화를 염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반드시 이 통일되겠구나. 자전거로 통일하는 거 멋지잖아요. 오늘 시청자께서 참여하신 댓글 몇 번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홍민정님, 고3 아들이 배가 아파서 늦게 학교를 갔거든요. 속상한 마음,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있자니 눈앞에 내 일만 아파했구나 하고 참회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었고 작은 제 일에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셨네요. 김경환님은 욱하면 언성부터 높이는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의 음성을 자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잔잔한 음성을 담게 되고요. 거친 번뇌도 잔잔한 번뇌도 바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셨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 괜히 왜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한이 많아 그렇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한 소리만 하고 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맨날 뭐 욱 한다 그러는데 위로 치받쳐 오르는 걸 이제 아래로 꽉 눌려서 밑으로 쑥 빼서 그것이 저 발바닥 밑으로 쫙 내려가서 쑥 빼내갖고 흙으로 돌아가서 다 그냥 모래가 되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람 속에서 특별한 책 한 권을 골랐어요. 저는 가끔 큰 스님들의 법향이 느껴져요.
지거나 또는 큰 스님들의 어떤 그 향기를 맡고 싶을 때 그 스님들의 어록이나 스님들의 또 쓰신 책이나 법문들 이런 거를 곧잘 뒤적뒤적 해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들 곁에 살다가 가신 스님들의 그 법의 향기, 그거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감로의 젖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윤청광 선생님이 쓰신 큰 스님 큰 가르침. 제가 이 책에서 그 큰 스님들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며 덜어는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덜어는 스님들의 말씀에 옷깃을 여미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은 고암 큰 스님의 그 살다 가신 모습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암 큰 스님을 이 공간 속에, 이 스튜디오에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스님 곁에 가까이에서 조분조분 스님의 말씀을 듣는 듯, 그리고 스님의 그 살아오신 모습을 뵙는 듯 그렇게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암 스님은 돈에도 물건에도 책에도 감투에도 애착이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나누어주고 물려주고, 그러고도 수중에 돈이 남으면 제자를 시켜 그 돈만큼 단주나 108염주를 사오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교 신도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사오게 했다. 그러고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단주나 염주나 책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무조건 단주다 염주다 책을 무한정 사다 놓고 무차별로 나누었으니 스님은 늘 빈털터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루는 곁에서 모시던 제자가 스님께 간절히 말씀드렸다. 스님, 이제 돈이 들어오면 통장 하나 만들어 저금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더 늙으시면 약도 잡수시고 용돈도 쓰셔야죠.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남김없이 다 나눠버리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을 들은 고암 스님은 한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나지기 말했다. 옛날 빚 갚기도 바쁜데 어찌 저금을 하라는 건가? 스님께서 무슨 옛날 빚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자고 나면 늘어나는 옛날 빚이 있다네. 고암 스님은 다시 먼 하늘을 한참 바라보더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20살 때였어. 처음으로 운수 행각길에 올라 임진강을 건너 묘향산으로 들어가려고 나루터에 당도를 했는데 나룻배 뱃삭이 10전이라는 거야. 헌데 내 수중에는 단돈 5전밖에 없었어. 그래 뱃사공에게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지. 나는 그만 나룻배에서 내려 처량한 모습으로 강 건너만 바라보고 있었네. 헌데 바로 그때 나룻배에 타고 있던 한 젊은 안악이 아기 젖을 물리다 말고 돌아옴더니 허리춤에서 돈 5전을 꺼내 뱃사공에게 내밀며 저 젊은 스님 태워드리라는 거야. 나는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해서 어쩔 줄 몰라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강을 건넜는데 그만 그 안악이 어디 사는 어느 집 며느님인지 그걸 물어보지도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어. 그 후로 나는 아침마다 그 안악과 그 자손이 잘 되게 도와주십사 기도를 드렸네만 그래도 그때 진 빚 5전이 자고 나면 자꾸 늘어나는 게야.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모르니 당사자에게는 갚을 길도 없고 그 후로 돈만 생기면 누구에게나 대신 빚 갚는 심정으로 나누어 주지만 그래도 그 빚은 지금도 자고 나면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같은데 내 어찌 저금을 할 수 있겠는가. 옛날 빚 갚기도 바쁜데. 고암 스님은 그 후로도 여전히 돈이나 물건 가릴 것 없이 생기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었다. 뿐만이 아니다. 고암 스님은 종정을 3번이나 지내면서도 당신께서 후에 편히 지낼 사찰 하나도 점지해 둔 일이 없었다. 출가 수행자는 무엇에든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었다. 출가자는 늘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참다운 수행자라 할 것이야. 그러면서 스님은 결코 한 사찰에 오래 머무는 일이 없었다. 스님은 늘 떠나는 삶을 사는 타고난 수행자였던 셈이다. 참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가슴이 그냥 좀 울컥하죠. 예, 이렇게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심성락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로 봄날은 간다 중에서 주제가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정말 봄날은 가요. 뭐 봄날이라는 것이 뭐 꼭 꽃피는 진달래 피는 봄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청춘, 젊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것도 다 봄날이 가는 거죠. 봄날이 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봄날이 가야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또 지혜가 내 안에 그만큼 풍성해진 것만큼 세상을 살아왔다는 증거일 터이니 봄날 가는 걸 서글퍼할 일만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달팽이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 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참여해 주세요.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홈에서 다시 듣기 누르시면 댓글, 시청 소감도 남기실 수 있고요. 또 담당자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tre@btn
btn.co.kr로도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편지가 또 오늘도 우체함에 몇 개 와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지도 오고요. 자, 그 중에 예쁜 연두색 누구일까? 스님 두 손 합장 삼배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김태훈이 엄마 변재현입니다. 치유의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치유의 기도 1회부터 열심히 하는 중에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아져서 컴퓨터를 하지 말라 하길래 댓글도 달지 못하고 제 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달리 기도가 소홀해져서 스님께는 죄송하네요. 사찰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스님 방송 나온다 하면 그것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 태훈이 21살입니다. 스님을 좋아해서 정각사에도 여러 번 갔었고 여러 행사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포항에 있는 해병대 시험 봐서 입대했습니다. 요즘에 군 문제가 심각해 걱정도 많이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편지 보내주셨네요. 21살 태훈 군이 해병대 시험 봐서 입대했다. 그래요. 저도 자식 가진 사람 아니지만 요즘에 아이들 군대 간 그 아이들을 참 많이 저도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서 맨날 이렇게 폭력이나 당하고 맞고만 살아야 하나. 물론 훈련을 위해서 때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을 위한 때림은 상대방이 알거든요. 이걸 맞음으로써 정신 차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순전히 내 감정을 풀기 위한 하나의 그 폭력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군대 아니라 정말 군대 할아버지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명을 잃는 일은 결코 절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전에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간절한 기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부디 아프지 않기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젊은이들 군대 가서 폭력당해 죽거나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죽는 일은 없기를,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함부로 마감하는 일은 없기를, 그렇게 저 또한 불전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부디 군 생활 잘 복무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 달팽이 편지는 화성시 향남읍에 사시는 진갑수님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 편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도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5년 전에 아이들 공부 끝내주고 나서 아내와 서울 아파트 집을 떠나 근교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노년을 텃밭이나 가꾸며 정답게 살아보고자 온 건데 우리 부부는 이사를 온 날부터 사실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추 말리는 일 때문에 싸웠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는지요.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작년에도 고추를 한 푸대 사서 말리다가 실패했으면서도 그만할 것을 올해도 또 고추를 사오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직접 말리고 깨끗이 손질해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럴 거면 잘 좀 말리던지요. 작년에도 비를 맞추는 바람에 썩어서 몇 날 며칠 공들이다가 내다 버렸어요. 올해도 동네 할머니한테 사왔다면서 마당에다 한 푸대를 쏟아놓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을볕에 널린 빨간 고추 보면 참 예쁘다 생각하겠지만 고추 말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날씨를 조금만 놓쳐도 안 되고요. 비가 올까 싶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때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뒤집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말릴 일이다 싶어서 아내가 외출 나간 사이에 또 가면서 저보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고추만 지키고 있으라 그래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추를 널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와서는 고추 꼭지를 따면 빨리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하려는 마음에 열심히 꼭지를 땄죠. 아내가 돌아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어요? 아내 말대로 꼭지를 따니까 고추가 금세 흐물흐물 물러지는 겁니다. 내 딴에는 잘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게 누가 고추 사오라고 했어? 저도 소리를 쳤지요. 스님 덕분에 지금 고추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은 안방과 건넌방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와 아내는 화해하고 창고방에서 쪽잠 자고 있습니다. 무사히 고춧가루로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지 쓰다 보니 별일 아니네요. 이제는 덜 싸우며 살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아유, 정말 오랜만에 참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인데 진갑수님의 편지 읽다 보니 왜 이렇게 웃음이 나요? 마치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은 참 잘 살자고 이제 그 시골 쪽으로 갔는데 이제 고추도 내 손으로 말려보고 뭐 이제 토마토니 뭐 이런 것도 다 심어서 이제 직접 따서 먹자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거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탁탁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고로움을 하다 보면 이게 부부가 손발이 짝짝 맞아야 되는데 아내는 마음이 저리 가고 남편은 저리 가면 계속 다툴 일밖에 없죠. 다퉈가는 사랑 속에서 고추가 익어가고 있네요. 정말 편지 쓰다 보니 별일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소한 작은 것에는 성격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툭툭 말을 이렇게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곱상곱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툭툭 집어던지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핀잔 주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왕이면 같은 값에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핀잔 주는 거보다는 아이 그거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해봐요. 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안할까 봐 그 무안함을 이렇게 치마나 두루마폭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맛 있잖아요. 이게 좀 부부 사는 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치맛자락으로 폭 싸주듯이 두루마자락으로 폭 싸주듯이 좀 이런 맛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부부라고 얼굴 맞대고 사는 맛도 있지 않겠어요. 그까지 고춧가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편지를 읽다 보니 제가 우스운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으면서 정이 싹 트는 거라고 프랑스에서 어느 카페에 이제 그 커피 가격을 써붙였답니다. 근데 프랑스의 그 휴양 도시인 니스라는 지역에 이제 한 카페에 그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커피 이러면은 7유로. 그다음에 커피 플리즈 이러면 4.25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그러면 1.4유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야 커피 이러면 10,000원 내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 플리즈라고 하는 것처럼 커피 좀 주세요. 이러면 6,000원 깎아주게 6,000원에 깎아주겠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2,000원만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감정 다르게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정중하게 하다 보면 같은 커피 값이지만 5분의 1 가격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식당이나 어디 카페, 레스토랑 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물 좀 갖고 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부를 적에 뭐 야야야 이모야 뭐 갖고 온나?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경상도 분들. 아무개야 뭐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 사람이. 식구라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말을 하면서 사니까 기왕이면 말은 좀 이렇게 솜구름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말 속에는 향기가 담겨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지느냐. 도대체 남편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남편이건 아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고집도 세지고 상대방의 말을 결코 안 듣죠. 그게 무슨 자존심 싸움이라 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못 이기는 척 하나씩 져주는 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서서 막 대항해서 싸우고 내 생각,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고집, 이거를 막 팽팽하게 맞서는 그 자존심이 결코 자기에게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나갔다 올 테니 당신 힘들지만 고추 좀 지키고 앉아서 좀 지적지적 지져줘요. 나 다녀올게요. 이런 말 하면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거 앉아서 고추 지적거려? 이거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꼭지를 땄는데 실수했을 때 이번에는 꼭지를 따서 고춧가루의 양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고추 꼭지를 따면 물러진다는 거 한 가지 배웠으니까 소득은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든 걸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추 말리는 이야기 하니까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시골 풍경이 보이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에 보내드리는 음악 Waytraining Stranger, 완행열차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이 음악 한번 들어보죠.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of woe, yet there's no sickness, toil, or danger in that bright world to which I go.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I'm going there, no more to roam. I'm only gone over Jordan. I'm only going over home. I know the clouds will gather on me. I know my way is rough and steep, yet beauty's fields lie there before me, where God's redeemed their souls to keep. 오늘은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고해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Over Jordan.